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미국에서 보다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전략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과 물류기업, 한국의 중소기업과 미국의 소비자들 모두에게 상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중견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업체, 해외 시장 진출 시도 6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목표하고 있던 미국 세계적인 그 온라인 유통 업체들을 만나게 되고 또 1대1 미팅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은 선결제 후 배송이 줄을 이루는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미국 내 신규 고객 유치는 물론 한인 소비자들 역시 우수한 한국 제품들을 미국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결제할 수 있게 돼 시너지가 높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반면 미국 내 온라인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도 공룡 기업 아마존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상품 개발이 절실했던 상황. 아마존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물건들을 자꾸 소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작년서부터 이 온라인 회사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을 좀 소싱하려고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 굉장히 좋을 때예요. 온라인 유통업체 뉴웨그도 코트라와 수수료 인하 협약을 맺는 등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If they like to do the e-commerce in US, we will give the guidance in the special package. 한편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또 다른 장애였던 통합 물류 지원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 단가가 낮고 물량이 적은 중소기업 제품들은 해외 시장 진출 시 물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물류 전문 업체들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주문부터 발송, 반품과 재고까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한 컨테이너를 그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 제공되는 가격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끌어내리기로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 중앙회는 또 지난해부터 베버리힐스 로데오에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매점과는 별도로 바이어들을 위한 제품 전시 공간도 마련하며 공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관의 다양한 전략적 모색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독도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기를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면서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유언비어인 것으로 확인돼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링크를 통한 악성 코드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노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사기를 조심해라. 최근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돌고 있는 신종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한일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애국심을 이용한 사기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LA 총영사관까지 나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지만 결국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도 관련해서 카톡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그런 이제 카톡이 돌아서 저희 사실 어제 샌프란시스코 통영사업체 제보를 받아서 동포 사회에 좀 알려달라고 급하게 본론에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실제로는 이제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고, 이와 비슷한 사기 경고 메시지는 이미 한국에서 SNS를 통해 널리 퍼진 바 있습니다. 내용 또한 독도 관련은 물론 욕설이 담긴 문자 사기의 주의를 당부하는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한국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의해 루머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악성 코드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카톡 문자 메시지가 와서 뭐 독도에 대해서 뭐 부르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은 일단 한번 의심하시고 뭐 저희 영사관이나 이런 데 문의를 먼저 한번 하시는. 이러한 문자를 이용한 사기인 스미싱은 카카오톡 등 사용자에게 익숙한 모바일 앱을 사칭하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나 링크가 의심되면 절대 누르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미주 지역 총영사관을 비롯한 제외 공간에 대한 국정감사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부터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그 배경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늦어진 결과입니다. 분리국감에 대한 법 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자 야권을 중심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분리국감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외 지역 공관에 대한 국감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 통과 일정이 분명치 않아 국감 역시 무기한 연기된 실정입니다. 당초 외교통상위는 내일부터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이후 10월부터는 2차 국감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재외 공관 현장 국감이 상황에 따라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실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저지주는 요즘 카지노 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셉니다. 주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스포츠 단지 매도우랜드입니다. 지난 19일 매도우랜드 상공회의소는 이곳에 대형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하는 비전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내에서 아틀란틱 시티를 제외한 지역에 카지노를 건립할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한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 민주당의 스테펀 스위니 주 상원의원이 내년 카지노 확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The location, the environment, the type of revenue it's going to bring in, what it's going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and overall how it's going to affect the city. There's just too much to really say on that, without the information. 아틀란틱 시티의 카지노 리조트들이 줄줄이 폐장을 하면서 오히려 북부 뉴저지 지역의 카지노 건립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지시티 지역의 95층 규모의 대형 카지노 건립이 추진되는 배경입니다. It's a freedom city, so if they want to open a casino and some people want to go and play in the casino, I don't see anything against that. Then depends on people and depends on rules and everything, but I'm not against it. I'm not. 매도우랜드 비전 플랜에 따르면 객실 1000개 규모의 호텔 2동과 100만 스퀘어 피트의 컨벤션 센터, 2만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그리고 1.5마일 길이의 모노레일 등으로 구성된 초호화 카지노 리조트를 짓는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이 카지노 리조트 개발에 대한 찬성의 이유입니다. I mean, it will probably bring a lot of job opportunities and things like that. At the same time, I treat a lot of people with addiction problems, so I can see that it could be problematic from that standpoint.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한편으론 교육적인 문제와 사회적 환경 문제를 들어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와 법 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6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금융위기 직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부실 판매한 혐의인데요.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16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합의금입니다. 말이 합의금이지 최종 확정된 벌금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혐의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부실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전 문제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Ongoing effort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from financial fraud and to hold accountable those whose actions threaten the integrity of our financial markets and undermine the stability of our economy. 미 법무부는 166억 달러 가운데 96억 달러는 연방 정부 등에, 나머지 70억 달러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문제의 모기지 상품에 잘못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벌금은 단일 기업이 미국 정부에 내는 벌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수익과 맞먹습니다. 이에 앞서 미 검찰은
같은 혐의로 미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에 대해서도 각각 130억 달러, 7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서아프리카 의료 활동 중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후송 치료를 받아온 미국인 환자 2명이 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2사람이 완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시험용 에볼라 치료제 G맵을 투여받은 첫 환자들입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인 켄트 브렌틀리와 낸시 라이트볼은 시험용 에볼라 치료제 G맵을 투여받은 후 미국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치료 3주, 2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브렌틀리 박사는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각국 지도자들이 에볼라 퇴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And I'm glad for any attention my sickness has attracted to the plight of West Africa in the midst of this epidemic. 완치 판정을 내린 에머리대 대학병원 의료진은 퇴원 결정이 공중보건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determined, in conjunction wit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state health departments, that Dr. Brantley has recovered from the Ebola virus infection. 에볼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는 봉쇄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군경이 총을 쏴 대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에볼라 발생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언론들은 이번 완치 판정이 G맵 덕분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에볼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희망을 본 건 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